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자, 우리는 1-3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을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이 고구려의 주요 왕들의 업적을 쭉 정리를 했어요. 왕들이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삼국시대송을 통해서 왕들의 순서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각 왕들의 주요 업적을 암기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백제의 주요 왕 그리고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역시도 마찬가지 주요 왕들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고구려부터 오늘의 백제까지 우리 삼국시대송의 일부를 한번 다시 부끄럽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태고미고소 광장까지 공부해 백제는 고근침계문 동무성까지 공부해. 여기까지죠. 자, 백제는 고근침계문 동무성. 자, 여기까지가 노래 가사였어요. 고이왕, 근초고왕, 고근침, 침류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바탕으로 백제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앞서서 철기시대에 만들어졌던 삼한, 그 중에서도 마한 안에 있는 작은 국가였어요. 마한을 구성하고 있는 54개의 소국 중에서 백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백제는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들. 자, 그들이 바로 주몽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비류하고 온조죠. 즉, 부여하고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이 한강 유역에 도착해서 한강 주변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백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제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한강 유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 백제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건 바로 3세기 중반 고이왕 때였죠. 고이왕은 마한에서 가장 강력하던 국가 목지국을 합쳤고요. 그리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관리들의 등급 제도인 관등제를 정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백제는 성장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이왕 때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백제, 그 백제가 4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니 그때의 왕이 바로 아주 중요한 근초고왕이에요. 자, 근초고왕은 어떤 업적들이 있느냐? 일단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죠. 마한 전체 지역을 모두 다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가야의 여러 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컸던 만큼 주변 나라들하고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중국의 동진과도 교역을 했었고 바다 건너 외와도 교역을 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구려할 때 등장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근초고왕이 백제의 왕이었을 때 당시 고구려에는 고국 원왕이 있었는데 근초고왕이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고구려를 공격했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구려가 패합니다. 고국 원왕이 원통해하면서 전사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영토 일부인 황해도 지역의 일부 지역까지 근초고왕이 차지를 하면서 백제는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제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의 지도가 모든 교과서나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반드시 그 지도를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그 이후 4세기 말이 됐을 때 침류왕이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고구려는 소수리왕이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네요. 자, 이렇게 4세기까지 백제는 정말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5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5세기에 고구려에 장수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장수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지난 시간에 들어서 기억하시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제를 공격했고, 자, 백제가 열심히 맞서 싸웠지만 고구려가 승리합니다. 결국 백제는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당하면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자, 이때
백제 왕은 열심히 싸웠는데 한강을 빼앗긴 것을 괴로워하면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계로왕. 자, 실제로 괴로워했다 해서 계로왕 아니에요. 선생님이 암기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한강을 빼앗기고 전사한 계로왕. 그러면 왕이 바뀌었겠죠. 다음 왕이 문주왕이고요. 이 문주왕은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옮겨야 되잖아.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있는 웅진으로 백제의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자, 한강을 빼앗겨서 수도를 옮긴 만큼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의 상황은 안 좋았겠지. 무역도 침체되고 왕권도 약화되고 귀족들의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국력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왕들이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동성왕은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끈끈한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신라의 왕족과 백제의 왕족이 결혼을 하는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 6세기가 되었습니다. 자, 6세기에는 훌륭한 왕, 무령왕, 성왕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죠. 무령왕은 6세기 초의 왕인데요. 일단 전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한 곳 22군데를 지정하여 22담로를 설치하게 되었죠. 22담로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이 22군데의 담로에 왕족을 파견해요. 즉 지방의 귀족들을 견제하고 통제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자, 22담로 무령왕의 업적 너무 중요하고요.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뒤에서 우리 문화할 때 나올 텐데 무령왕의 무덤이 벽돌 무덤인 게 중국의 동진의 영향을 받은 거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무령왕의 벽돌 무덤 참고로 미리 들어두시고요. 자, 그 이후 드디어 6세기 중반에 성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성왕의 업적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성왕은 좀 더 수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비라는 곳으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겼고요. 나라의 이름을 일시적이긴 했지만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부여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중앙에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 행정관청 22부를 설치를 했고요. 수도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어서 정비한 것도 성왕의 업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외와 가깝게 지내면서 문화와 불교도 전파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백제는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둘이서 손잡고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다시 되찾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신라가 배신을 합니다. 당시 6세기 중반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었는데 이 진흥왕이 한강을 모두 차지해버린 거죠. 자,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진 백제와 신라. 결국 다시 이 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고 백제의 성왕이 패배를 하면서 전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산성 전투이죠. 자, 그때부터 신라는 국력이 강해지고 백제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백제 주요 왕의 업적이었습니다. 고근, 침계문, 동무성 순서대로 적어놓고 주요 왕들의 업적을 옆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아마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신라 그리고 가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뿅!